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일본인들이 그게 문화인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다신, 그러니까 악플을 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눈에 띄어서 그분의 논리를 논박하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가가 아니라 해가이신 분이기 때문에 크게 언급을 하거나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그분이 들고 나오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눈에 띄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경테 선택 에 있어서 약간 벗겨진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자기 모순적이다, 중요하다고 했으면 벗겨진 걸 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벗겨진 걸 껴도 된다, 무방하다 라고 말을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안경 렌즈가 약간 끝이 깨졌다든지 이런데도 그냥 써도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죠. 안경 렌즈 약간 흠집이 가기만 해도 갈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안경 렌즈와 깨진 유리창 이론의 그 유리창이 대응되겠죠. 비유적으로 프레임은 안경 렌즈가 아니잖아요, 유리창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러지지 않은 이상 세월감, 퇴색이 된다든지 변색이 된다든지 이런 정도는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들 때 정확하게 면밀하게 생각을 하면서 비유를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비유를 들 때는 그렇게 합니다. 대강 이렇게 비유를 들면 되겠지라고 해서 들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그러니까 일본, 한국, 미국, 대만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야구를 월드컵화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경기가 있었죠. 일본하고 한일전을 했었는데 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때 마운드에다가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이치로라든지 이런 일본 선수들을 비롯해서 일본인들이 대단히 싫어했어요. 이 마운드에 태극기 조그마한 걸 꽂는 행위를.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니 일본도 마운드를 일장기로 덮은 적이 있었다, 근데 왜 내로남불처럼 자기들은 그래 놓고 우리가 좀 하니까 화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조금 지나서 제가 중앙아시아를 배낭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인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마운드에 태극기 꽂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한 친구는 흥행을 위해서 상대방을 좀 자극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는 자기 되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인류학적으로 아니 왜 기분이 나쁠까, 이거 덮는 행위와 꽂는 행위가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해가지고 정상 등극을 했을 때 태극기를 덮나요? 아니면 태극기를 꽂나요? 꽂지 않습니까? 꽂는다는 행위는 어떤 정복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를 정복했다라고 할 때 꽂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수직적으로 꽂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덮는 겁니다. 수평적인 것은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수직적인 것은 남성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은 수직 보행을 하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지면하고 수평으로 다니는데 인간만이 유독 수직으로 걸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인간 특유의 특징이 수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특징을 더 잘 구현한 게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얘기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남성이 수직적인 성별이죠. 여성보다 더. 남성들은 정복을 하려고 하고 또 정복을 했을 때 수직적인 깃발을 꽂으려고 한다. 마운드에 수직적으로 태극기를 꽂는 행위는 정복을 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일본인들이 그게 문화인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똑같이 보면 안 된다. 면밀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 행위가 무엇을 비유하는 행위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깨진 유리창 이론, 차 두 대 본넷을 똑같이 열어두고, 하지만 한 차는 앞유리창을 깨놓았던 것이죠. 일주일 지났을 때 깨진 유리창의 차는 완전 폐차 직전까지 변해버렸지만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차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넷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깨진 유리창 이론과 이 태가 약간 변색된 거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걸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쪽에 도색된 부분을 약간 벗겨내고 한쪽은 도색을 새로 했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쪽에 앞 유리창을 깼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확실하게 선을 넘은 것이죠. 그건 그랬을 때 변별력이 생겼고 극적으로 한쪽은 일주일 만에 폐차 직전이 됐지만 한쪽은
결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 태에 퇴색된 그런 거는 아무리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가지고 온다 한들 괜찮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 댓글을 다신 분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설득되어질 가능성은 1% 미만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그런 호불호를 가지고 계신, 그런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천박하게 그냥 생각을 전개시켜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면밀하게 생각을 해서 비유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앞으로도 눈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을 드릴 터인데, 이렇게 면밀하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린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